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원작, 아키사카 아사히 각색의 소리를 잃어버린 아이와 함께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움과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좇는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2화. 주변이 어두웠다. 자신이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시야에는 하늘, 별이 반짝였다. 어머나, 나. 기억 속을 더듬었다. 좋아하는 고원으로 가는 도중 철교에서 괴물과 맞닥뜨렸는데 소년이 구해줬다. 그런 황당무계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꿈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때였다. 정신이 들었어? 소년이 말을 걸었고 아스나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켰다. 아스나가 누워있던 곳은 오부치 산의 아스나가 좋아하는 고원 위였다. 조금 전 기억 속에 있던 장발의 소년이 바위에 걸터앉아 자신을 돌아보며 다정한 미소를 보여줬다. 꿈이 아니었어? 이제 위험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 아스나가 눈뜨기를 기다렸는지 소년은 일어나 걷기 시작하며 말했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충분한 안식을 얻는 듯한 친절한 목소리였다. 저기, 있잖아. 아스나는 옆을 지나가는 소년에게 일단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를 구해준 거지? 고마워. 그러자 소년은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아스나를 돌아봤다. 이 산에는 안 오는 게 좋을 거야. 이 말을 남기고 소년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아스나가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동안 소년은 숲속으로 점점 사라져갔다. 그 소년의 뒤를 고양이 한 마리가 쫄랑쫄랑 따라갔다. 미미. 아스나가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온 고양이였다. 평소에는 아스나가 부르면 곧장 달려왔을 미미가 오늘만큼은 아스나의 말을 무시하고 소년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스나는 소년과 미미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철교에서 약간강 아래쪽의 바위가 많은 곳에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남자들은 바위 사이를 한동안 서성이며 뭔가를 찾았는데 곧 중령님, 찾았습니다. 한 남자가 손으로 가리킨 끝에 있던 것. 그것은 그 곰처럼 생긴 괴물의 사체였다. 중령이라고 불린 선글라스 남성이 괴물의 사체에 다가갔다. 이건... 그 사체를 바라보며 중령이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다. 괴물의 사체 곳곳에서 식물이 싹 텄다. 게다가 이 계절에는 자라지 않을 식물이 말이다. 새로 자란 어린 나무다. 게다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괴물의 사체 일부가 투명한 수정처럼 변했다. 결정화했군. 분명 누군가가 지상에 와 있을 거다. 중얼거리며 중령은 뒤돌아봤다. 수색해. 그 말에 따라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발의 소년이 오부치 고원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옆에는 미미가 배를 바닥에 깔고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선생님. 소년이 혼자서 중얼거렸을 때 미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뭔가를 눈치채고 소년은 조금 난처하면서도 기쁜 듯한 미소를 띄었다. 역시 왔구나. 충고까지 해줬는데.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 미미가 야옹하고 울었다. 소년은 미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맞아. 실은 나도 그러기를 바랐어. 소년이 주시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스나였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스나는 나오려는 말을 꾹 참았다. 아, 정말. 왜 이렇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걸까? 정말로 내 자신이 싫어진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 아스나는 소년의 옆에 미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미. 미미를 부르자 아스나의 곁으로 달려와서 다리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댔다. 뭐야,
지금까지는 나만 따랐으면서. 미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조금 긴장이 풀렸는지 소년에게 해야 할 말이 머릿속에 떠오른 기분이 들었다. 여기는 원래 나만의 장소였어. 다른 사람이 오지 말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아스나는 소년을 비난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제 소년이 한 말을 질책한 것을 아스나는 깨닫지도 못했다. 소년은 그런 아스나의 말을 듣고도 기분이 상한 기색이 없었다. 그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랑 똑같구나. 뭐? 똑같다고? 나랑? 어리둥절해하는 아스나에게 말했다. 나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소년은 천천히 일어섰다. 역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생각했다. 자신의 말을 요약해서 지금 소년이 한 말과 대조해봤다. 내가 한 말은 나는 내가 말렸지만 내가 오고 싶다는 이유로 여기에 온 거야 라는 뜻이다. 이 사람도 누군가가 말렸는데 그래도 자신이 오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는 말일까?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말렸을까? 의아스러운 표정을 한 아스나를 보고 소년은 쾌활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웃었다. 내 이름은 슌이야. 반가워. 이 사람은 정말로 잘 웃는 사람이고 또 그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잘생겼다. 거기까지 생각한 후 자기소개를 들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자기소개라면 괜찮아. 나도 똑같이만 하면 되니까. 난 아스나야. 그런데 무뚝뚝하게 말하고 말았다. 도대체 나는 아스나야가 뭐야? 성도 말하지 않고 나란 애는. 하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 슌이라는 사람도 성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없겠지? 아스나는 이리저리 생각하며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했다. 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런 경우에는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는 말에 익숙하니까 그거 말고 복장 등의 센스를 칭찬하면 됐을 텐데. 순정 만화에서 본 기억을 끄집어내서 생각한 후 깨달았다. 슌의 셔츠 오른쪽 팔 위쪽에 피가 번진 것을. 피가 나잖아.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은 간호사인 엄마의 영향일까? 어릴 때부터 이런 일에는 예민하게 대처해온 아스나는 그를 내버려둘 수 없었다. 혹시 어제? 아스나는 말했지만 슌은 변함없이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아, 괜찮아. 괜찮다니. 아무런 치료도 안 한 것 같은데. 실은 소독하고 싶은데 소독약이 여기에 없어. 아, 정말. 일단 거기 앉아. 응. 아스나의 기세에 압도당해 슌은 바위에 다시 앉았다. 아스나는 조금 생각하고 달리 이렇다 할 것이 보이지 않았기에 자신의 스카프를 슌의 팔에 칭칭 둘러 감았다. 꽉 묶으면 적어도 지혈 역할은 할 것이다. 나중에 병원에 꼭 가봐. 슌은 잠시 그 스카프를 바라봤지만 갑자기 너만의 장소구나 라고 말했다. 아스나는 잠시 생각한 후 좀 전에 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챘다. 이 오부치의 고원이 나만의 장소라고 우긴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다. 맞아. 라디오가 가장 잘 잡혀. 아스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슌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라디오? 설마 라디오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이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스나는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다. 들어볼래? 그렇게 물어보니 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스나는 곧장 바위 사이에 손을 쑥 넣어서 숨겨놨던 쿠키 깡통을 꺼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쿠키 깡통이 아니었다. 속에는 안테나와 동조회로, 건파회로, 리시버가 있었다. 이 깡통 자체가 아스나의 어린 시절부터의 보물, 광석 라디오였다. 이 광석이 다이오드 대신이야. 그렇게 말하고 아스나는 가슴 부분의 주머니에서 꺼낸 파란 돌을 깡통 속에 끼워 넣었다. 광석 라디오와 함께 아빠의 유품이 된 돌이었다. 아스나가 아빠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 물품이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뿐이다. 시간과 날씨에 따라 수신 상태가 달라.
슌의 표정이 한순간 바뀐 것을 아스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슌은 돌을 가리켰다. 그 돌은 잡혔다. 라디오가 전파를 잘 수신했는지 아스나가 기뻐하며 목소리를 높였기에 슌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다. 아스나는 한쪽 이어폰을 슌에게 건네고 둘이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음악 방송이야 라고 말했다. 슌은 대답하지 않았다. 슌은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크라비스. 틀림없었다. 난 눈이 정말 좋구나. 슌은 그때 자신의 일생 전부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지상을 동경해서 제멋대로 굴며 선생님의 뒤를 쫓아왔다. 지상에 오는 일이 이른 죽음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런 슌의 생각은 모른 채 아스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슌에게 가방에서 꺼낸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먹을래? 아스나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였다. 베이컨과 양상추, 토마토만 넣은 간단한 샌드위치여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다고 자신했다. 고마워. 배가 고팠거든. 아스나는 자신도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먹으며 말했다. 예전에 말이야.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슌에게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 소중한 얘기를 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슌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다. 한 번은 신비한 노래가 나온 적이 있어.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비한 노래였어. 누군가의 마음이 그대로 소리가 된 것 같다고나 할까? 슌은 그것이 자신의 노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슬프면서도 행복해져서 난 외톨이가 아니라고 느꼈어. 설마 노래를 들어준 사람이 선생님의 딸이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줄곧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난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듣고 싶어. 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아스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자신이 또 쓸데없는 말을 한 걸까? 처음 보는 상대인데 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술술 한 걸까? 잘생긴 상대라서 흥분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아스나는 겁내면서 말을 걸었다. 슌? 아. 미미가 여름벌레에 달라붙어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슌의 마음에 오간 생각. 이젠 더 바랄 게 없어. 아주 서서히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서쪽 하늘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오렌지색 노을을 바라보며 슌은 미소를 지었다. 넌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구나. 당돌한 말이었다. 아스나는 반사적으로 뭐? 라고 물었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궁금한 것. 그래, 생각해보니 슌에게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모조리 듣고 싶어서 일단 확인의 의미를 담아서 물었다. 그 곰처럼 생긴 동물 같은 거. 그래. 하지만 지금은 됐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진심이었다. 그렇지만 이때 아스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내일도 만날 구실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내일 여기로 다시 올게. 그때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된다. 아스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땅 위에 천천히 기댔다. 그런 다음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난 멀리 아가르타라는 곳에서 왔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아가르타? 외국이야? 물어보고 난 후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의 지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슌은 아스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꼭 보고 싶은 것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 그리고 셔츠의 가슴 부근에서 펜던트를 꺼냈다. 파란 수정과 같은 보석. 크라비스. 그것을 저녁노래 비추어 봤다. 하지만 이젠 더 바라는 게 없어. 아스나는 슌의 말을 어디까지 이해했을까? 그저 솔직하게 말했다.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슌은 아스나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몸을 일으켰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 또 한마디 들었다.
자신이 실언을 한 게 아닐까 불안해졌지만 아스나는 슌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녁매미 소리가 멎으면 갈게라고 말했다. 슌은 이것만큼은 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스나. 그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축복을 빌어줄게. 아스나는 또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슌은 왜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걸까? 눈을 감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순순히 눈을 감았다. 슌은 그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아스나는 놀라서 눈을 떴다. 지금. 슌은 얼굴이 새빨갛게 물든 아스나를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봤다. 한편 아스나는 지금 자신이 겪은 일을 믿을 수 없어서 꿈이 아닐까 의심하며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키스.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나한테 키스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스나. 슌은 말했다. 이것만큼은 마지막으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을 들었는지 아스나는 몰랐다. 라기보다 아스나는 키스의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11살,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의 소녀에게 이마에 했다고는 하지만 잘생긴 상대가 키스를 해준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아무튼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미안. 내일 다시 올게. 아스나는 슌의 말을 그 중대한 의미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더니 광석 라디오를 가방 속에 넣고 약속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 봐. 이 말을 남기고 달려서 그 자리를 뒤로 했다. 키스해줬어.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남겨진 슌은 아스나의 뒷모습을 지켜본 후 등 뒤를 바라봤다. 넓고 넓은 지상의 경치가 펼쳐졌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시간이 찾아왔다. 전부터 계속 보고 싶었던, 줄곧 동경했던 별이 반짝이는 지상의 하늘. 슌은 옆에 있는 미미에게 말을 걸었다. 좋은 이름을 얻었구나.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나를 대신해서 아스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줘. 이것은 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되었다. 한 발 앞으로. 나머지는 혼잣말에 불과했다. 이제 와서 견딜 수 없이 무서워. 하늘에 가득한 별.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늘. 하지만 그만큼 행복하기도 해. 그 바다로 손이 닿을 것 같아. 손을 뻗어서 별을 붙잡으려고 한다. 시야가 흔들린다. 그리고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